같은 기계인데 매장이 조금 다른 매장에 비해서 덜 닦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매장이 있을 거예요. 거기 세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한번 가봅시다. 노터치 세차기는 시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샴푸 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차가 끝난 후에 도막을 보호하는 유리막이나 또는 왁스를 넣는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각각 회사마다 유리막재를 마지막에 도포하는 회사가 있고 동물성 왁스를 도포하는 회사가 있고 이것도 장단점이 조금씩 달라요. 요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영상을 남겨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앞부분에 무엇을 설명할 거냐면 세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꿀팁으로 동물성 왁스하고 유리막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차분히 한번 풀어볼게요.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개념이 중요해요. 세차 기계들이 설치가 됐을 때 공장 세팅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공장 세팅은 가장 평균적인 세팅 값이에요. 우리 매장에 완전히 적합한 세팅 값은 아닐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서 우리 매장에 가장 적합하게 만드느냐가 또 하나의 고민될 부분이라는 거죠. 비교를 해보면 커피 머신을 샀어요. 커피숍이. 그 커피 머신에 커피 원두를 넣어서 커피를 내렸을 때 동일한 브랜드라고 해서 맛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커피 매장은 맛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 데도 있고요. 같은 머신인데 어떤 매장은 이 집 커피 맛있다. 이 작은 차이가 매장의 경쟁력 차이를 만드니까. 누누이 강조하지만 노터치 세차기는 무인이 절대 아니에요. 유인이고 그만큼 관심을 가진 만큼 디테일하게 경쟁력이 나눠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잘 달래가면서 쓴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서 우리 매장의 기계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프리워시제를 뿌리잖아요. 프리워시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산성형 프리워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카리성 프리워시제가 있어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인데 그 사이에 중성형 프리워시제도 있겠죠. 중성형 프리워시제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프리워시제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 샴푸로 닦았을 때는 안 닦이는 영역이 존재를 해요. 그 부분을 세차하기 전에 제거해주는 특수약재라고 보시는 게 맞죠. 샴푸는 때를 제거하는 거고 제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샴푸로 제거되지 않는 성분이 무엇인가, 그 성분에 따라서 프리워시제를 어떤 거를 써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서는 거죠.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공장형 세팅은 가장 그냥 한국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잘 닦여요. 이게 이제 공장형 세팅이고, 거기에서 지역별로 우리 지역은 좀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짝 옮겨주는 거죠, 무게중심을. 그러면 우리 매장에서 가장 잘 닦이는 구조가 나와요. 다른 매장의 세팅이 우리 매장 세팅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물론 큰 차이, 막 전문가처럼 막 큰 차이를 막 디테일하게 하진 않지만 개념은 이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방향성을 줄 수 있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그 매장은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이거는 이 영상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한번 이런 흐름으로 세팅이 돼야 되고 이러한 원리로 차가 닦이는 거니까, 그러면 내 매장은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모티브를 주는 거예요. 이제 세차 이론 쪽으로 가보면 차들이 때가 뭐가 묻어 있냐면, 우리나라 세차는 기본적으로 아스팔트 도로가 많잖아요. 모든 차는 기름 성분의 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먼지 성분의 때가 또 있어요. 크게 보면 이게 거의 90%예요. 기름 성분이 많은 지역이 있고 먼지 성분이 많은 지역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름 성분이 많은 동네는 살짝 알칼리성이 이 기름 성분을 잘 녹여줘요. 세차는 결국 때를 없애는 거잖아요. 때를 없애는 건 원래 이상적으로 보면 샴푸만으로도 100% 없어져야지 정상인 거예요. 특수한 환경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기름 성분이라는 거죠. 기름 성분이 차에 묻었을 때, 묻은 후에 거기에 때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때만 벗기는 샴푸만 했을 때는 기름 성분 위에 있는 때는
지워지지만 기름 성분하고 찐덕찐덕하게 묻어있는 때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름 성분을 살짝 녹여주고 때를 노출시킨 후에 샴푸로 제거를 해준다,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서울 안에 있다. 서울 안은 기본적으로 아스팔트도 조금 쳐진 지가 오래됐고 차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하다 보니까 도로에 기름 성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울 안에서 돌아다니는 대상으로 장사하는 매장들은 사실상 pH가, 알칼리가 높은 거를 별로 쓸 필요가 없어요. 중성 프리워시를 써도 충분해요. 근데 조금은 알칼리 성분이 들어간 프리워시를 쓰면 그래도 기름 성분이 없다고 해도 조금은 있을 거니까 좀 더 잘 닦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요. pH가 높은 거를 쓰면 기름이 완전히 제거되니까 더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pH를 매우 알칼리 세제를 쓰는 매장들이 있어요. 매장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pH가 높은 거는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pH는 어찌 됐든 간에 녹이는 성분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든 잘 녹여요. 그래서 pH가 높으면 높을수록 차에 붙어있는 뭔가가 자꾸 녹아나가요. 미미하지만 도막을 녹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거보다 좀 더 강하면 범퍼의 플라스틱을 녹일 수 있고요. 그거보다 좀 더 강하면 몰딩들을 녹일 수 있고요. 그거보다 좀 더 강하면 크롬까지도 녹일 수 있을 만큼 pH가 순차적으로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장이다 보니까 플라스틱에 데미지 줄 만큼, 차량 도장에 데미지를 줄 만큼 하는 pH 강도는 피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해법은 그 바로 직전 pH. 그게 이제 보통 요새 프리워시 상품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거의 다 그거에 맞춰져 있는 pH 강도를 갖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이 업계에 변칙이 있는데 수압이 약한 1세대, 2세대, 3세대 기계, 구조적으로 차를 깨끗이 닦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옆에 경쟁하는 매장보다 차가 좀 덜 닦인다라는 소비자의 얘기가 있겠죠. 그러면 그 매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4세대, 5세대 기계를 쓰는 매장보다는 사실 pH를 조금 더 높은 걸 쓰겠죠. 새 차의 최종 퀄리티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불가피한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많이들 하고 있지만 여하튼 조심해야 될 영역은 그걸 범위를 벗어나면 차 알루미늄이 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때 같은 거 빵빵빵빵빵빵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 그 지금 쓰는 세제가 pH가 차량을 손상시킬 만큼 지나치게 높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벌어지면 세차장도 그 피해에 관련돼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약재를 강한 걸 썼기 때문에 이런 건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장 우리 매장에 적합한 세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거는 기계 세팅을 회사마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그 프리워시나적으로 세팅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좀 저가형 제품들은 사실 이걸 못하죠. 이제 바켓에다 물 섞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약 프리워시의 농도를 조절해야 되겠죠. 여하튼 이제 이 영상은 개념을 잡는 거니까 기계 특성보다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순서대로 기본 공장 세팅의 프리워시 강도로 기본을 잡는 거죠. 그걸로 하루 갖고는 판단하면 안 돼요.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그 세팅을 유지하면서 계속 영업을 해요. 그러면서 유심히 차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 찌든 때가 나가 있거나 기름때가 묻어 있거나는 아마 육안으로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프리세팅으로 본인이 감을 잡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프리워시 농도를 높여보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 또 일주일. 이 방법으로 조금씩 높여봐요. 그리고 나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면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쭉 유지를 해요. 변수가 또 벌어져. 그때는 괜찮았는데 요새는 좀 이상하게 안 되네. 이거 계절적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관심 있게 하면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정답이라는 거는 없어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 계절적 영향 있어요. 뭐냐면 이제 특히 겨울철에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데 이제 염화칼슘을 한 11월부터 뿌리기 시작하거든요. 요때는 지금까지 계절 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안 닦이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때는 사실상
염화칼슘에 특화된 프리워시 세제가 또 있어요. 염화칼슘을 분해시키는 성분이 들어간 거. 이거에 관련된 이제 관련된 프리워시 세제. 그때는 이제 세제를 조금 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니까. 요때는 이제 또 프리워시제를 겨울철 염화칼슘에 맞게 좀 바꿔서 차근히 그런 식으로 또 세팅을 해가요. 한두 달씩 눈에 확 와 닿아요. 그래서 우리 매장에는 요 정도의 농도로 프리워시를 쏘는 게 세제량도 절약이 되면서 또 너무 지나친 강도가 아니어서 차량의 손상도 적으면서 때는 고객들이 만족할 만큼 잘 나간다. 요런 수치가 이제 각 매장들마다 느껴지게 돼요. 자, 이거는 사실상 설명이 어려운데 막상 해보면 되게 쉬워요. 그냥 집에서 보리차물 이렇게 보리차물 끓이면 너무 진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내가 먹을 때는 물에다가 조금 섞어서 먹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보리차물에다 물을 조금 더 넣어요. 뭐 이런 방식인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보리차물의 색깔도 보이고 그 맛도 느껴지잖아요. 비슷해요. 이렇게 조절하면 되고요. 이제 기계별로 뭐 프리워시가 수치적으로 세팅하게끔 좀 편리하게 만들어진 기계들이 있어요. 그런 기계들은 조금 더 이 작업이 수월하겠죠. 같은 말통에 넣어놓고 빨대만 딱 꼽아놓은 상태에서 수치로 세팅해 놓으면 그 수치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기계들은 이제 1, 2, 3세대들은 이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까 보리차 얘기한 것처럼 말통에다가 같은 프리워시 말통을 놓고 빨대를 꼽아놓고 쓰다가 조금 변경을 할 거 되면 그 말통에다가 물을 조금 더 넣는다든지 희석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나치지 않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1, 2, 3세대들은 대부분 그냥 말통에 빨대 꼽아서 쓰는 게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1, 2, 3세대들은 압력이 근접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가 좀 4, 5세대보다는 좀 덜 나가거든요. 4, 5세대보다는 약간 높게 쓰는 게 맞죠. 그래야 세차 퀄리티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보통 그냥 말통에다가 빨대 꼽아서 쓰면 큰 무리가 없어요. 그렇게 아예 기계들이 만들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 세팅에 이런 디테일을 조정할 수 없는 건 좀 불편하긴 해요. 운영을 해보면 그 디테일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의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자기 만족에 또 가까워요. 자기 만족에 가까우니까 뭐 그게 그렇게 치명적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요 영상은 그런 개념을 잡는 걸로 그냥 봐주시면 돼요.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샴푸는 때를 닦는 용도예요. 사실상 샴푸는 중성 샴푸가 거의 90%고요. 특수한 샴푸가 약간 산성 성분을 갖고 있는 샴푸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샴푸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특수하니까 더 잘 닦이냐?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것도 약간 지역적 특색이에요. 공단 같은 데 있잖아요. 뭐 여러 공단들이 성분이 다르지만 이상하게 알칼리 프리워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성 샴푸로 닦았는데도 퀄리티가 안 나오는 데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특정할 수 없는 그 성분이 있는 거예요. 요런 특수한 공단 지역들을 세차 퀄리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약산성 폼이에요. 약산성 폼 같은 경우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프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직 뭐 세차장 운영한 지 2년 이내의 분들이니까 약산성까지 얘기하면 머리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한 3년 차쯤 됐을 때 약산성도 한번 써볼까? 거기에서 좀 한번 잡아보시고요. 세 번째 주제로, 차가 나가기 전에 세차라는 거는 조금이라도 녹였고 조금이라도 때를 벗겼으면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때를 좀이라도 밀었다던가 아니면 샤워를 비누로 좀이라도 했다라고 하면 피부가 어떻죠? 건조하고 말라서 까칠까칠하잖아요. 이건 깨끗한 상태는 맞죠. 우리도 목욕이나 샤워는 잘 한 거죠. 이렇게 하고 외출을 할 수도 있어요. 깨끗하긴 하지만 뭔가 뻣뻣한 느낌도 있고 좀 보호해야 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바르죠? 바디로션을 바르죠. 얼굴에 바른 로션을 몸에다 발라도 사실상 큰 문제는 없죠. 바디로션을 발라도 비슷하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유리막 성분이 있는 코팅젤을 뿌리는 거나 동물성이 포함된 왁스를 뿌리는 거나 얼굴 로션을 몸에 발라도 바디로션을 몸에 발라도 비슷해요.
헌데 촉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얼굴 로션은 좀 가볍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발라고 얼굴에 발라보면 끈적임도 좀 적고, 그 끈적임이 적은 대신 좀 상쾌한 기분도 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얘가 하는 거는 피부에 막을 형성하는 거죠. 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얼굴 로션은 약 가벼운 느낌이 나요. 그에 비해서 바디 로션은 이렇게 쭉쭉 짜서 쓰는 식이 많은데 끈적임이 얼굴 로션보다는 좀 더 많아요. 요게 동물성 왁스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실리콘 성분이 들어간 유리막재를 도포하는 거는 약간 고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상쾌하고 가벼운 보호막을 차에다 엎어준다. 동물성 왁스를 분사를 해주면 바디로션을 발라서 묵직하게 차의 막을 형성해 준다. 요런 느낌이 있어요. 결과는 유리막 성분이 있는 거는 얇게 도포가 되면서 때는 광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덜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젖은 타올로 싹 문지르면 왁스보다 더 광이 반짝반짝 많이 나요. 좀 투명한 광이 많이 나요. 바디로션 같은 이제 동물성 왁스를 차에다가 뿌리면 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기름 성분이 많으니까 물이 또르륵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발수가 잘 된 느낌을 좀 받아요. 단점은 기름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생긴 거거든요. 단점은 기름 성분이 유리막재보다는 많기 때문에 끈적임이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끈적임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차가 많이 주행을 하면 먼지 같은 게 유리막 코팅제를 바른 차보다는 끈적거리니까 때가 붙어 있다. 요렇게 개념을 구분하시면 돼요. 유리막재에 코팅제를 뿌리는 매장도 장단점이 있고요. 동물성 왁스 성분의 왁스를 맨 마지막으로 뿌리는 매장도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자꾸 개념을 설명하는 이유는 커피숍을 생각하면 돼요. 모든 커피 프랜차이즈가 같은 머신을 쓰고 같은 원두를 써도 뭐 태핑하는 거 있잖아요. 태핑을 어떤 매장주는 10번을 힘있게 꾹꾹 눌러서 하는 매장주가 있고요. 또 어떤 매장주는 손목이 별로 안 좋아하고 2번만 퉁퉁 쳐서 커피를 내리는 매장이 있을 거예요. 이 커피의 맛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같은 브랜드라고 커피 동일한 머신을 쓰고 동일한 원두를 쓴다고 해도 맛이 다 틀린 이유가 이거가 있거든요. 어느 소비자 누군가는 나는 이 브랜드 중에서도 저 커피가 제일 맛있어서 나는 저 집을 주로 가 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도 같은 기계를 쓰고 같은 세제를 쓴다고 해도 그거를 어떤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리사마다 맛이 다른 거죠. 이거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 장사가 잘 되려면 일을 즐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재밌어요. 해보면 사실 노터치 세차장을 운영하시다 보면 심심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기계실에 가서 이런 세제도 이렇게 한 번씩 바꿔보고, 좋다는 세제가 있으면 그걸로 한번 바꿔서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생각보다 재밌어요. 왜냐면 이게 눈에 딱딱 보이거든, 결과가. 그래서 재미있는 테스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운영을 하시면 생각보다 즐겁습니다.